네, 안녕하셨습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석천동 고분군, 이 석천동의 이름이 돌마리였죠. 자, 이 돌마리 고분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석천동 일대라고 하는 것이 드넓은 충적평야 지대이기 때문에 사실 이 돌의 산지도 아니고 돌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지역인데 어쩌다가 이것이 돌의 마을이라는 이런 이름을 얻게 되었을까요? 자, 그것의 하나의 힌트가 되는 것이 이 석천의 언덕배기를 흔히 오봉산이라고 예로부터 불러왔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5개의 큰 봉우리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바로 이것이 백제시대에 조성되었던 이 적석초의 바로 형태가 큰 봉우리처럼 이 넓은 평지에서는 보여지게 되었던 것이고, 그것 중에서도 큰 봉우리가 5개여서 오봉산이라고 불리워졌다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석천동 지역은 이 항공사진에서 보게 되면 이 5번 지역이 바로 이 석천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석천호수, 잠실 석천호수가 여기 있네요. 이 근처에 석천동이 있고요. 여러분들 1번 지역이 바로 하남 위례성으로 지금 밝혀지게 된 바로 이 지역이 풍납토성 지역이 되겠고, 지금 현재 올림픽공원 내에 있는 또 하나의 성이 있죠. 이것이 바로 몽천토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과 7번이 바로 이 석천동 고분군과 마찬가지로 방이동, 가락동 지역의 백제 고분 지역이 되겠습니다. 한편 여러분들 이 풍납토성 건너편에 아차산 지역에 아차산성이 있고요. 또 지금 삼성동의 경기고등학교 자리에 삼성동 토성이 백제 토성이 있었고요. 바로 이 9번 지역이 이성산성이고요. 10번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남한산성 지역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지역이 남한산성 지역이 되어서 지금 이 석천동 고분군 방이동 가락동 지역의 이 고분군 중심에 이 백제시대의 토성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성동, 풍납, 몽천, 바로 이런 토성들과 자리 잡고 있어서 일찍이 이 지역이 바로 한성 백제의 도읍지역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조사된 기록을 보게 되면 이 석천동 가락 방이동 일대에 293개에 달하는 백제 고분이 존재했었다는 거죠. 지금 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곳들이 다 당시의 백제의 고분터가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지역을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은 이 석천 마분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이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대 후금의 군대의 군마들을 장사 지냈던 곳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와서 말무덤이다 이렇게 불리워지기도 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16년 이 지역을 담은 그 유리건판 사진이 국립중앙박물관에 남아 있어서 이걸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또 조선총독부가 발행했었던 조선 고족도보를 보게 되면 이 지역에 석천동 지역에 89개의 백제 고분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배치도를 통해서 당시의 석천동 지역의 고분군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돌무직 무덤 형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다양한 무덤군 중에서 특히 대표적인 이 시기의 백제 고분으로 들 수 있는 것이 돌무지 무덤인데, 돌무지라고 하는 것은 시신을 땅속에 묻는 게 아니라 지상 위에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그 축조물로 돌을 쌓아서 피라미드처럼 만들어지는 형태도 있고, 또 하나는 이 토성을 쌓듯이 땅을 판축기법에 의해서 다지고 표면을 돌로 장식하는 형태. 어찌됐든 이런 돌무지 무덤들이 이곳에 많이 조성되었었다는 것이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한 동서 길이가 50m가 넘는 아주 대형 돌무지 무덤이 나오고 있어서 바로 이것은 한성백제의 전성기 때의 왕릉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게 하는 단서가 되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돌무지 무덤들이 많다 보니까 이곳이 돌의 산지가 아니지만 외부에서 채석된 돌이 이곳에 와서 무덤이 형성되면서 돌이 많은 동네, 그래서 돌마을, 결국 석천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모형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처럼 판축 기법으로 이렇게 흙을 다지고 무덤의 형태를 조성하고 그 외부에 돌을 붙이는 이런 형태이거나 아니면 돌만으로 쌓아 올리는 구조가 되겠는데요. 이게 1916년도에 사진을 통해서 이 당시에 석천동 고분군의 전경 사진이 되겠고요. 자, 이게 1호분 적석총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규모를 엿볼 수가 있고요. 이 석천동 고분 위에 이렇게 집들을 짓고 살았다는 거죠. 자, 이것을 지금 발굴했을 때 당시 고분 내 모습을 담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뒤편에 보이고 있는 이것이 3호분이 되겠고요. 5단에서 7단으로 쌓아 올렸던 적석총으로 높이가 6m에나 달아서 그 규모가 대단히 장대해서 가장 전성기 때의 백제의 왕이었던 근처공항의 무덤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게 된 것도 그 무덤의 규모 자체가 대단히 커서 흔히 가장 큰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의 소위 장군총의 경우처럼 비견되는 것으로, 실제로 그런데 장군총에 비해서도 이 동서폭이 훨씬 넓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4세기 후반에 전성기를 이루었었던 근처고항의 무덤으로 이렇게 추정하는 단서가 되었던 것이고요. 자, 현재는 이렇게 형태가 복원이 되어 3단으로 조성되어 있고 돌만으로 만들어진 이런 돌무지 무덤의 형태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대표적인 석천동 고분군의 대표적인 돌무지 무덤이 이 3호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던 것이 1970년대에 이 강남 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3호분과 4호분 사이로 도로 공사가 추진이 되었죠. 흔히 석천로라고 하는, 요즘은 백제 고분로라고도 불리우는데, 그러면서 이 3호분과 4호분 사이가 크게 훼손이 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이 개발 일변도에서 이 백제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들이 그동안 무지해 때문에도 없었던데, 이런 3호분 돌무더기가 노출되기 시작하면서 결국 이거에 대한 보호 요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를 구제하기 위한 이러한 일련의 발굴을 통해서 석천동 고분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었고, 말 그대로 이것은 왕의 도성 내에 있었던 이런 왕 무덤, 왕릉이 아니었겠냐라고 하는 평가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 3호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상으로 노려던 도로를 이렇게 지하 터널로 바꾸면서 이 지역을 백제유적 보존지구로 설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정화가 될 수 있게 되었지만, 결국 이 터널이 뚫리게 되면서 관통이 되면서 이 고분군 전체는 보호가 될 수 있었지만, 마치 이게 외딴 섬처럼 고립된 형국의 석천동 고분군의 오늘의 모습으로 남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한성백제라고 하는 것이 근 500년 동안 이곳에 터를 잡고 있으면서 많은 유적들을 지금 남겨주고 있죠. 지금 보시는 이것이 바로 이 풍납토성 지역이 되겠고요. 올림픽공원의 몽천토성, 또 석천동 고분군, 건너편의 아차산성, 남한산성 등을 아우르는 이 한성백제의 대표적인 유적들, 이 500년 도읍이 결국 이 계로왕의 전사 이후에 한성백제가 결국 웅진으로 도읍을 옮겨난 뒤에 1500년 동안 방치되어 오다 보니까 결국 이 소중한 유산들이, 흔적들이 그동안
어떤 의미에서는 관심을 주로 받지 못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현대 도시화되고 초고층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송파 지역에 결국 이 석촌동 고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지역의 역사성과 그 유구한 한성백제의 흔적을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우리 서울의 자부심의 하나의 대표적인 상징이 되고 있는 유적이 석촌동 고분군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이 송파구에 자리 잡고 있는 석촌동 고분군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